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저희가 첫 방송으로 인사드린 지 2주 만에 정말 두터운 팬층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매수매도 타점을 정확히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이 차트를 왜 이렇게 분석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어오고 있는데요. 수익률도 20%에서 400%까지 많은 분들께서 좀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특별히 또 새로운 전문가님을 초빙해 왔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시면서 또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또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이 좀 가슴 아프죠. 오늘은 그나마 조금 몇 개 뭐 올라가 봐야 뭐 1%, 2%인데 뭐 이 정도 올라가지고 있는데 뭐 보면 항상 음봉 좀 달려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시장이 많이 하락한 다음에 하락한 상태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시장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답답하고 좀 날씨도 춥고 근데 날씨가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 날씨도 춥고 조금 이제 시장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럴 때일수록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수익 보는 방법들 제 투더 골드문과 함께 해가 나가시면서 그런 방법들 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날씨가 엄청 추웠다가 다시금 풀리는 모습인데요. 계좌도 다시금 좀 훈풍이 불 수 있도록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또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코인 한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리는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지금 하락장 속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인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좀 더 가까이서 교육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오후 1시 반부터 하락장 속에서 지표를 통해 수익 보는 법이라는 주제로 코인 한수님께서 무료 방송 해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코인 이슈 흑과 백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시장의 악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코인 대통령님, 오늘의 이슈는 어떤 걸까요? 또 악재라기보다는 네. 악재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걸로 가지고 나왔는데 네. 예전에 한번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좀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국내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제 악재 아닌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슈가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왜 굳이 이거를 얘기를 했느냐? 작년이었을 겁니다. 작년 이때였을 거예요. 작년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바이낸스 거래소가 국내에서 철수를 한다. 후오비가 철수를 한다. 바이낸스 후오비 그냥 말로만 들어도 대형 거래소들이죠. 대형 거래소들이 이제 국내에서 철수한다. 철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악재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철수한다고 이슈가 나왔을 뿐이지 이미 바이낸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사업부를 철수했고요. 이미 2년 전에요. 그리고 후오비도 역시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철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냥 이슈가 나와주면서 해외 거래소 영업 신고를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철수했다. 뒤늦게 이슈가 나와주면서 악재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었는데 이미 바이낸스와 후오비는 이미 철수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좀 늦게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다른 이런 대형 거래소들은 이미 좀 나갔지만 대형 거래소 말고 대형 거래소가 아닌 거래소들이 아직도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해외 거래소 중에서 국내에서 원화 결제를 지원을 하는 곳, 그 다음에 한국어를 지원하는 곳,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이트가 아닌데 괜찮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외국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원화로 결제를 받거나 혹은 한국어를 지원을 한다면 국내 영업이라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어길 시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큰 뭐라고 할까요? 큰 처벌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여전히 한국어 서비스가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런 거래소를
있거나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제가 지금 당장은 악재는 아닌데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코인 대통령이라는 뭐 거래소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에 그다음에 거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국내에서 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뭐 원화로 이제 결제를 받는다던가 혹은 아니면 이제 한국어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막아버립니다. 예, 뭐 이제 막겠죠. 이제 뭐 접속을 차단을 시킨다던가. 자, 그랬을 때 어떤 움직임이 보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코인 대통령이라는 거래소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화를 입금하는데 뺄 수 없는 상황, 그죠? 접속이 안 되니까요. 뺄 수 없는 상황이 나온다거나, 혹은 뭐 다 괜찮은데 이제 뭐 정부에서 또 이제 퇴출시킨다. 뭐 예를 들어 코인 대통령 뭐 거래소 뭐 이제 접속 차단 뭐 4달 뭐 20일부터 뭐 이런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또 뭐 패닉셀 나오고 그다음에 하락 나오고 악재냐 뭐냐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래소들 뭐 지금 현재 일단은 해외 거래소는 뭐 코리아라고 붙어 있지 않은 이상은 사업 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그냥 건들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해외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뭐 한국어를 지원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원화 결제를 받는다. 이렇다면 이건 국내 뭐 코리아가 붙어 있지 않는데 원화 결제를 받는다면 이건 불법으로 하는 거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되고요. 뭐 10개면 10개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불법이구나 라고 그냥 판단을 하시고 사용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뭐 해외 사이트를 그냥 직접 이용하시는 뭐 바이낸스라던가 후오비라던가 뭐 엘뱅크라던가 이런 좀 대형 거래소만 이용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냥 나는 좀 힘들다. 나는 그냥 뭐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뭐 저기 가입한 것도 모르겠다 한다면 그냥 국내에 있는 거래소 대형 거래소만 이용하지 그것도 대형 거래소죠. 국내에 있는 거래소라고 아무것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대형 거래소만 한 4개 정도 되죠. 그 정도만 딱 이용을 하시고 나머지들은 그냥 난 안 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만 보더라도 이 바이낸스에서 한국어 서비스 지원이 철폐가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혼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코인 한수님께서 살펴보실 오늘의 악재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오미크론이 또 많은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 포함 유럽들도 많은 봉쇄령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악재를 들고 왔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오미크론 똑같은 코로나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선 좀 불확실성이 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빠른 전파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겁을 먹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45개 주 확산 포함 이제 워싱턴 DC도 이제 비상사태 선포를 했는데요. 자, 이 선포로 인해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 큰 상승을 했던 모더나, 화이자 등 빼고는 다 많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유럽 이 여러 국가가 이제 락다운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등 해서 이제 봉쇄령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봉쇄령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수출을 해야 할 때 하지 못하고 혹은 우리가 부자재나 원자재를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내 증시나 해외 증시나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저희 암호화폐 시장 또한 당연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해외 증시를 해외 증시를 코인 시장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해외 증시가 떨어진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해외 증시가 오른다 하면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의 영향이 어디까지 좀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코인 대통령님의 의견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오미크론이요? 네. 일단 그 인도의 그 유명한 그 점치시는 분인가요? 네. 예언을 하신 분인가? 오, 그 네. 인도의 그 소년이었나요? 아무튼 네. 그 분도 뭐 괜찮아진다라고 했는데 또 오미크론 나와가지고 지금 살짝 그런데 일단 오미크론이 어디까지 뭐 할 것이냐? 뭐 일단은 제가 뭐 저는 저기 국제 기구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건강 관리하는 기구도 아니어서 일단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코로나가 이제 발발을 하면서 그때가 이제 저 이제 막 해외여행 가려고 막 세부 비행기표 끊어놓고 막 했다가 없어지겠지 했는데 결국엔 다 취소당하고 못 갔었는데 그때도 저는 그냥 지금 3개월이면 없어지겠지라고 했는데 그때 대기업 쪽에서는 이거 1년 본다, 1년 반 본다 막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이렇게까지 뭐 그렇게까지 오래 갈까 했는데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오래 갔었는데 일단은 이 코로나 그다음에 오미크론 굉장히 투자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막대하게 미친 거는 맞습니다. 미친 것도 맞고 일단 이제 뭐 경제 전반적으로 어떤 뭐 이제 산업의 변화라던가 그다음에 뭐 일단 무역 수출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었고 원자재 쪽도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왔는데 일단은 뭐 변종이다 뭐 바이러스다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미 작년이었죠.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 상태로 뭐 길게 간다면은 내년 한 6월쯤 뭐 그때쯤 되지 않을까. 네. 그냥 작은 바람입니다. 바람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오미크론 이슈라든지 거래소 이슈가 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악재 이슈를 살펴보는 눈 우리 같이 길러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슈들 같이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오후 1시 반부터 코인 한수님께서 특별 교육 강의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락장에서 지표를 통해서 수익 보는 법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호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호재 어떤 걸까요? 오늘은 또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나왔던 네. 좀 이슈인데 좋다. 네. 정도 그냥 뭐 이게 막 시장을 뭐 활발하게 뭐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코인을 뭐 굉장히 크게 높이 띄우거나 뭐 이런 호재는 아닌데 그래도 뭐 해야 할 일을 그래도 했다. 라고 해서 좀 칭찬 겸 제가 뭐라고 칭찬하겠죠. 뭐 칭찬 겸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가상자산 오입금에 대한 복구를 96% 정도 이제 복구를 했다라고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입금과 이제 뭐 잘못 입금을 된 거겠죠. 그래서 뭐 내가 이제 뭐 이더리움을 뭐 보냈는데 입금을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국내 일단은 뭐 은행 우리가 이제 한다고 은행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오입금을 했네요 해가지고 뭐 등등 해서 뭐 그분이랑 뭐 또 통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보내주시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2017년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오입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어요. 그러면 잘못 보냈는데요. 그러면 네 당신 잘못입니다 하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뭐 보냈는데 어떻게 해줘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저도 한번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나 뭐 그렇다는 말들이 많아서 제가 오입금을 한 건 아닌데 일부러 그냥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오입금을 했습니다. 뭐 그냥 그 뭐 알파벳 하나 주소가 알파벳 하나 바뀌어가지고 딴 데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저희 뭐 구제해드릴 방법은 없고 뭐 잘못 보내셨으니까 뭐 그분 어떻게 찾습니까? 그분을 블록체인 뭐 어떻게 하라고 해가지고 네 하고 그냥 끊었었는데 일단은 뭐 이슈가 나온 거는 2017년도부터 이제 접수가 되었던 오입금에 대한 어떤 그 구제를 96% 정도 이제 들어온 거에 대해서 96% 정도 구제가 진행이 됐다라고 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이슈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규모 정도는 약 1,540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개인 혼자 뭐 1,500억을 다 한 건 아니고 그냥 투자자 전원 이제 뭐 다 합쳤을 때 오입금 된 금액이 1,500억 원이 좀 넘었다라는 것 자체가 오입금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구나. 뭐 내가 하진 않더라도 뭐 옆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났었구나라고 좀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이제 코인 입출금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냥 코인 뭐 매매하다가 내 거 원화 왔다 갔다 그냥 뭐 K뱅크죠. 업비트가 K뱅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빼고는 이제 입출금 하실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코인을 입출금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러다 보니까 오입금에 대한 이슈가 항상 따라다닐 수 있는데 이런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 거래소가 좀 나타났다고 하는 게 그리고 뭐 이미 뭐 거래소들은 이제 투자자 좀 보호할 좀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투자하는 수수료를 이제
주 매출원을 삼고 있는 거래소라고 한다면 투자자를 보호를 좀 해줘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악용을 하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데나 보내놓고 오입금했는데요. 그냥 뭐 다시 주시면 안 돼. 뭐 그런 거를 뭐 악용해가지고 뭐 거래소에 피해를 입히면 안 되겠지만 뭐 선량한 피해자분들이라고 하신다면 거래소에서 충분히 케어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어차피 예를 들어서 업비트 계좌 간에 움직인 코인이라면 어차피 전산처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쉽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금 더 다른 장치들이 뭐 정부 차원에서든 그다음에 아니면 뭐 거래소 개별 차원에서든 이게 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나와서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까지도 이렇게 오입금 문제들이 있었고 사실 뭐 전화를 직접 해보시기도 했지만 오입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걸 구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투자자분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또 이렇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더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호재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인 사부님께서 NFT를 좀 좋아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NFT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은 오늘 보니까 인스타그램이 또한 유명한 SNS죠. 또한 이제 NFT 시장에 진출을 조금 시사하는 내용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 좀 가져왔고요. 일단은 이 NFT 이제 인스타그램이 왜 NFT에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신규 유입을 위해 들어오면 여기 보상을 하는 제도를 좀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 보호 일단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진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을 가져가서 도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NFT화 된다면 오히려 이 도용된 부분을 좀 더 안전하게 원 주인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도 이 NFT 시장에 참여를 하는구나라고 좀 이렇게 암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NFT 시장이 또 미술 쪽에 또 많은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제 미술관을 저희가 가는 시간이 줄었고 그리고 이 미술하는 분들이 이 전시를 통해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자기들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NFT, 자기들이 만든 그림을 NFT화 시켜서 업로드한 이후에 그걸로 수익과 매수를 통해 매수와 매도를 통해 그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술 시장의 규모는 1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NFT 미술 시장은 약 140조 정도, 한 100분의 1 정도죠. 아직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한 미술 시장 NFT이기 때문에 이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확실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지금 당장은 세계 증시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이런 틈을 타서 미술품 시장이 NFT 시장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NFT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NFT 시장의 어떤 점들을 좀 공략해 볼 수 있을 것인지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짚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도 한번 짚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오후 1시 반부터 하락장에서 지표를 통해 수익 보는 법이라는 주제로 코인 한수님께서 특별 방송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그 섹터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실 것 같은데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코인 어떤 건가요? 많이 기대하시죠. 이 코인은 이제 네. 뭐 대한민국 분들이시라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요.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시라면 또 이제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네. 아마 못 지나가시 아니라 리플입니다 바로. 와.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이었을 겁니다. 2년 전에 제가 이제 코인 대통령으로 이제 뭐 필명을 짓고 이제 뭐 하다가 그때 제가 한 2년 3년 전 이때 이제 리플을 굉장히 많이 다루다 보니까 리플 대통령이다 뭐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 일단 리플 여러분들 굉장히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라면 너무나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왜 여기에 열광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열광을 했었죠. 왜냐하면 2017년도였을 거예요. 2017년도에 제가 이제 뭐 이제 그때 이제 한참 암호화폐가 이렇게 막 이제 막 각광을 받으면서 막 투자 붐도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저도 이제 막 그때 제가 맨 처음 봤었던 리플의 가격이 50원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막 지금 뭐 1,000원까지 올라갔고 뭐 더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2017년 아마 한 8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제가 지인한테 이제 3,900원에 사라.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 리플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좀 투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리플은 왜 그러냐면 2017년도 그다음에 18년도 넘어갈 당시부터 해서 브래드 길링하우스죠.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플은 1달러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CEO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플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단 CEO는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10달러다라고 얘기를 해도 모자를 판에 1달러다라고 얘기를 이미 그때 못을 박았습니다. 한참 오르기 전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리플의 가격이 500원인가 600원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1달러만 가도 충분하다. 왜냐면 뭐 개발자들 그다음 뭐 이제 회사 운영비 등등 해서 괜찮다. 1달러면 괜찮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뭐 이제 뭐 4달러까지 올라가고 그죠? 자, 그랬던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1달러다라고 했던 말이 지금도 계속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계속 1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1달러까지 올라가서 1달러에서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웬만하면 1달러 부근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거 보면 지금 브래드 길링하우스가 얘기한 말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그 가격적인 면에서만요. 좀 실현이 되고 있다고 좀 되는데 일단은 기대가 왜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일단은 리플 같은 경우에서는 해외 송금, 그죠? 해외 송금이 굉장히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코인이지 않나. 굉장히 뭐 전송도 빠르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적고. 저도 이제 호주에서 유학을 했을 때 이제 뭐 그때 뭐 부모님한테 이제 용돈을 받아 썼었죠. 그래서 100만 원 보내주시면 뭐 돈 뽑아보면 70만 원밖에 안 뽑혀 있고 뭐 그 정도로 굉장히 수수료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시간 오래 걸렸죠. 오늘 보내면 3일 뒤에 찼습니다. 그래서 당장 난 지금 밥을 못 먹는데 3일 굶다가 먹고 막 뭐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걸 봤을 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왔을 때 혁신이었죠. 누르자마자 한 10초 내로 그냥 바로 전송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수료는 역시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리플 10개였나 1개였나요? 그 정도 굉장히 저렴했고 그러다 보니까 리플로 이제 해외 송금이라던가 그다음에 해외 직구 그다음에 마스터카드 그다음에 뭐 비자 뭐 이런 것들 신용카드에 붙어 있는 것들도 역시나 내가 어디 뭐 미국을 가서 뭐 이제 제 신용카드로 딱 결제하게 되면 이제 마스터카드나 비자 카드 뭐 제휴되어 있는 가맹점에 따라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수수료는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좀 비싼 가격에 수수료가 있었죠. 리플로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호재이지 않을까 해서 리플 굉장히 큰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어디서부터 조금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아무래도 제가 좀 꼽을 수 있는 건 도쿄 올림픽부터였을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면 SBI 이제 전신이 이제 일본에 있죠. SBI가 굉장히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뭐 리플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 전폭적인 지원, 그 다음에 자기네 사명을 걸고서 막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었느냐? 뭐 이제 도쿄 올림픽이 진행이 되면 거기서 이제 리플을 뭐 어플을 따로 만들어서 리플로 결제를 하고 뭐 등등 많이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이제 역시나 뭐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고 뭐 이미 뭐 올림픽은 개최를 하고 끝났지만 코로나 때문에 뭐 왔다 갔다 뭐 기연기 되고 뭐 한 해 만에 막 말 나오다가 그때부터 살짝 리플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조금 이제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나, 산산조각이 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는 뭐 딱히 다른 이슈는 없었죠. 왜냐면 안 그래도 좀 리플을 좀 많이 끌고 가려고 했었던, 그다음에 리플에 대한 이슈를 좀 많이 내려고 했었던 곳은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뭐 외국보다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내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특히나 SBI가 좀 붙어주면서 굉장히 커다란 이슈, 그다음 커다란 호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끌고 가려고 했었지만 도쿄올림픽 이후로 조금 어떠한 이슈 나오지 않아주면서 굉장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불리한 부분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상승했다가 하락폭도 좀 커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상승하냐 마냐겠죠. 자, 그런데 이거 봤을 때는 일본 뭐 SBI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에서 이 리플에 대해 어떤 심폐소생술을 진행해 주지 않는다면 가격이 오르는 거는 뭐 큰 폭으로 상승한다기보다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변환이 됐을 때 리플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매수를 막 진행해서 올라가는 정도? 라고만 판단이 될 뿐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그래서 일단은 리플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일단은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리플의 CEO가 우리는 1달러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1달러 선에서만 매매 좀 진행해 주시고, 그 밑에 있을 땐 매수하고 그 위로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죠. 그냥 그 정도로만 좀 매매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리플 같은 경우에는 1달러를 좀 기준점으로 많이 좀 등락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25일에 에어드랍 이벤트가 있는데요. 25일 전까지 리플을 사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솔로제닉 토큰을 좀 무료로 이제 스냅샷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사실 몇 주 동안 이어져 온 하락장 속에서 3개월 동안 고래들이 가장 많이 매집한 코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중에 하나가 리플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좋은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1달러라는 그 가격 자체가 라운드픽이 좀 넘기 힘든 산으로 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만 좀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코인 한수님. 네, 오늘의 특징주는 에이브 들고 왔습니다. 에이브라고 하면 웹3와 P2E, 그리고 플레이2원이죠. 솔라나 말씀이시죠? 네. 솔라나. 네, 네. 솔라나 가져왔습니다. 웹3와 그다음에 P2E 기반의 게임을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첫 게임인 미니 로얄을 만들었는데 이용자 수가 200만 명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이용자 수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웹3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웹1, 웹2, 웹3로 볼 수 있는데, 자, 웹1은 저희가 이제 자바 같은 단순히 읽기 위해서 하는 체제였다면, 이제 웹2,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읽고 플랫폼 위에서 상대방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체제죠. 그리고 이제 웹3까지 나왔는데, 이 웹3는 회사가 지정된 이 서버에서 플랫폼 위에서 저희가 의사소통을 했다면, 이번에는 회사의 그 중화된 것에서 탈중화화된 플랫폼 위에서 상대방과 직접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2E, 요즘 핫한 게임이죠. 이 P2E 같은 경우도 이 샌드박스 포함, 그리고 요즘에 여러 게임들이 이제 P2E를 좀 지향을 해서 게임 안에서 일정 퀘스트를 하거나 그리고 광물을 캔다거나 했을 때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게임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그런 희망과 좀 이렇게 기대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많은 좀 상승세를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P2E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는 약간 사행성이기 때문에 좀 제재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실제로 이 국내에서 게임을 해서 수익을 얻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아직 해외 기업들을 통해서 P2E를 실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개발하는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국내는 P2E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고, 해외에서는 P2E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좀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63.8조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렇게 그 크기를 가진 코인인데요. 지금 시세 같은 경우는 이제 21만 4천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많은 상승 10월 15일이죠. 이때 많은 상승을 보였고 그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표시해 둔 이 박스권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아마 이 박스권을 조금 뚫고 올라가 준다면 또 다시 이 위에 박스권에서 금액이 형성이 될 텐데 만약에 조금 이 솔라나에 관심이 있고 수익을 보고 싶으시다면 좀 안정적인 금액 22만 8천 원이죠. 22만 8천 원에서 조금 이렇게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디파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블록체인이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에 핫한 테마였던 이 P2E 코인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매수를 해볼까 고려를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매수를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22만 원대에서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매매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또 실시간 교육 방송과 무료 방송 보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하락장에서 지표를 통해 수익 보는 법이라는 주제로 코인 한수님께서 무료 방송 해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코인 공략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오늘의 공략주 어떤 걸까요? 공략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좀 이제 도망치자. 아, 네. 도망치자 뭐 노래도 있는데 뭐 도망쳐볼까 뭐 이제 아마 비트마로 전문가가 좀 이제 많이 설명을 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TrueUSD를 좀 이제 말씀드릴 건데 TrueUSD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뭐 이제 큰 수익을 보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큰 수익을 보고 그다음에 뭐 이걸 뭐 40~50% 막 이런 건 아니고 물론 내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TrueUSD 스테이블 코인이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1달러에 이제 1TrueUSD로 페어링 돼 있어서 굉장히 좀 괜찮은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시장이 뭐 많이 내려와 보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에 대한 지배력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비트코인 지배력이 하락장에 항상 떨어졌다. 그다음에 상승한 비트코인 지배가 올라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게 이제 전부 100% 이것 때문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지금 비트코인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죠. 홀더 수는 적지만 그래도 많은 홀더들이 이제 알트를 매매하는 금액보다도 뭐 고래들이 한 번에 싹 들어가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크겠죠. 자, 그 고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이 정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시장이 하락하면서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뭐 따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BTC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을 다른 알트코인들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홀더 수는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력도 떨어지겠죠. 당연한 수순인데 매번 하락장, 상승장 때마다 뭐 지배력이 어떻고 저떻고 도미넌스가 어떻고 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재밌죠. 왜 저런 걸 굳이 신경을 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서 TrueUSD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TrueUSD의 뭐 차트가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가격대는 어디에서 조금 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TrueUSD의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왜냐면 일봉 차트 볼 건데 주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는 뭐 없고요. 예.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차트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줄여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자, 왜 그러냐? 여기가 이게 문제죠. 자, 맨 첫 번째 주에 이렇게 0.01 비트코인까지 올라갔어요. 가격 자체가 밑으로 빵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그냥 뭐 2100 사토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여기만 없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차트가 나오죠. 차트가 나와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대바닥입니다. 대바닥 구간에서 지금 차트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하락 이후에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내려와서 밑골이 달았죠. 이쪽은 밑골이 달았다가 다시 한번 회생하다가 그대로 쭉 내려왔어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이 굵은 선 60일선이거든요. 이 녹색 선. 전 녹색을 보이는데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굵은 선 60일선입니다. 자, 60일선을 보면 자세히 보면 60일선이 계속 저항만 하면서 내려오는 부분이 여기서 최근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나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도 맞고 떨어집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60일선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차트를 밀어 눌렀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은 뭐 60일선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뭐 매수 괜찮은 거냐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5일선, 21선, 뭐 주봉이니까 5주선, 20주선이겠죠. 그냥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5일선, 그 다음에 21선 등등 다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61선 내려오고 있고요. 5일선, 21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든크로스 나오겠죠. 골든크로스 나오는 지점부터 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겠다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봉으로 봤을 때에는 자, 주봉과는 좀 사뭇 다르죠. 뭐 이쪽에서는 좀 비슷하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원형 바닥형 차트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봤을 때는 60일선이 이미 내려와서 어떻게 돼 있어요? 5일선, 그다음에 21선 골든 크로스 나와줬죠. 자, 주봉에서는 2단계, 여기 2단계 있죠. 자, 주봉에서 봤을 때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 자, 이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봤을 때는 지금 딱 요 단계에 있다. 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주봉이 여기였죠. 자, 주봉이 바뀌어 이제 골든 크로스 대 주면서 여기에서 상승이 나와 준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움직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일봉에서 이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최근에 한번 위로 툭 튀었다가 내려와서 그래도 이렇게 좀 이제 지지해 주면서 상향 이제 추세를 우상향으로 잡아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봉이 이렇게 움직였다,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자, 주봉에서는 일봉의 약간 뒤쪽에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해 놓고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파동 올라가주면서 수익적인 부분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라인 때는 이제 뭐 2,200 정도, 2,200 사토시 이하에서 매수가 진행되면 되겠죠. 지금 라인 때예요, 그죠? 지금 라인 때인데 2,200 사토시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매수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목표할 수 있는 가격 어디겠습니까? 한파동 위로 튀어 오른다.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대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2,980으로 보이는데 3,000 사토시까지도 볼 수 있겠죠. 목표할 수 있는 구간 3,000 사토시까지 충분히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한파동 맞고 떨어질 수 있는 라인대가 바로 2,500입니다. 그래서 2,500에서 한번 이제 전략을 좀 짜실 때 2,500에서 한번 부딪혀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면 2,500에서 한번 매도를 한번 슬쩍 30%에서 50%까지 슬쩍 던진 다음에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다가 3,000 사토시에서 던지셔도 되겠고, 뭐 그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대를 좀 잡아본다면 지금 현재 손절을 할 수 있는 라인대가 이 라인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800, 1,900 요 사이인데 1,850으로 잡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지와 저항 라인대거든요. 현재 이 라인대가 지지 저항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지지 저항 라인대에서 좀 이제 이 라인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적인 부분들, 추가적인 손실 부분들 방어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야겠고, 일단 트루 USD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지금 뭐 완전 알트코인이다. 그래서 뭐 내가 뭐 투자금의 뭐 비중을 30%를 넣어가지고 이제 좀 큰 수익을 보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트루 USD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좀 안 좋은 시장, 그 다음에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좀 어느 정도 해지하는 수단으로 좀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중은 좀 낮게 10% 정도, 내 투자금의 10%죠. 비중은 10% 정도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툭 넣어가지고 뭐 수익적인 부분들 뭐 좀 나중에 빠르게 전환된다면,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뭐 갑자기 시장이 막 상승한다면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올라가는 이제 알트 시장에 대비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뭐 내가 이거 뭐 엄청나게 뭐 비중을 한 반 넣어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엄청 크게 수익을 보겠다, 이런 성향하고는 맞지 않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유동성이 있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이제 공약주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 이런 소리를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공약주가 뭔지만 체크하시고 이 내용을 안 들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좀 더 현명한지 그 방법까지 알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몇 주 동안 이어져 온 이 하락 조정장 속에서 우리가 좀 스테이블 코인이 강세다라는 걸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공략해 본다면 어떤 식으로 좀 매매 전략을 잡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내용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방법 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좀 더 많은 내용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방송과 전문가님들의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오후 1시 반부터 코인 한수님께서 하락장 속에서 지표를 통해서 수익 내는 방법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공략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리고 요 며칠 같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추천 코인을 드린다는 게 살짝 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열심히 차트 분석을 하고 가져온 코인이 있는데 바로 에이브입니다. 에이브. 네. 자, 이 에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P2P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코인이냐? 일단 예금과 차입 자산에 대한 이자를 얻기 위해 오픈소스 및 세관 프로토콜을 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코인 대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디파이계에서 확실한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코인이죠. 자, 이 에이브는 일단은 핀란드어로 유령이라는 그 이름인데요. 여기 에이브 딱 들어가시면 유령이 딱 나타나서 저희 이렇게 좀 귀여운 유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에이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왜 추천을 드리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에이브라는 자체는 이미 2.9조의 나쁘지 않은 규모를 가진 코인인데요. 지금은 22만 4,600원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진입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 좀 꺼리낌이 생길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업비트에 상장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월 27일인데 다른 글로벌 그 거래소에는 이미 상장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 글로벌 거래소에서 상장이 된 이후에 이제 업비트로 내려온 모습인데 처음 상장을 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윗꼬리를 그려주면서 이런 상장 코인은 함부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보일 수 있는 몇몇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이외에 이제 가격이 시장 따라 조금씩 내려왔고 그리고 글로벌 시세에 맞춰지느라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지금은 조금 바닥권을 좀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코인을 추천을 드릴 때 여러 가지 부가적인 지표를 보는데 오늘은 이 MACD라는 지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MACD라는 지표가 뭐냐면 이제 이동평균선을 수렴 확산 지수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주가의 단기 변동에 나타나는 저희가 불규칙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확실히 알기 위해서 단기 12와 중기 26의 이동평균선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거라고 보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MACD는 이제 추세 방향을 가르쳐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이죠. 이 파란색 선과 이 주황색 선이죠. 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색 선이 위쪽으로 갔을 때 이 부분 기점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기점으로 지금 파란색 선이 이제 주황색 선 위로 올라왔죠.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의 간격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추세가 확실히 전환이 된 게 커졌구나, 간격이 벌어졌구나를 통해서 추세가 더 좋아졌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더 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0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MACD도 아래에서 노냐, 0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노냐, 위에서 노냐에 따라 좀 더 확실성이 달라지는데 일단 이 골든 크로스 1차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0 위에서 논다. 0 위에서 이 골든 크로스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확실하게 두 가지 포인트를 가져서 이거는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 A 부분 말고도 이 다른 코인을 통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코토이님께서 말씀해주신 리플 통해서도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날이죠. 12월 15일 이 부분을 통해서 약간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자, 12월 17일 약간의 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선을 그으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캔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간격이 하루 이틀 혹은 2, 3일 더 진행이 된다면 이 캔들은 더 상승을 할 수 있겠네 라는 좀 이렇게 기대감을 볼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겠네 하루 이틀 통해 단타를 통해서 또 수익을 볼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을 또 간단히 예로 설명을 드렸고 다시 이제 에이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에이브 제가 이 에이브 가져온 거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주황색 선 이제 20일 평균선을 보고 있는데 20일 평균선과 여기 좀 클릭이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좀 그려놨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죠. 잘 보이시나요? 20만 9천 원과 22만 9천 원 사이에서 조금 이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선이 지금 이동평균선이 몇일인지 잘 표시가 되지 않네요.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 준다면 그 부분이 22만 9천 원입니다. 22만 9천 원을 뚫고 올라가 준다면 진입해 볼 만하다. 그리고 그렇다면 갭이 큰 25만 9천 원과 22만 9천 원 사이에서 이 코인은 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인 이렇게 이동을 보여주면서 또 뚫어줄 것이다라고 저는 간단히 좀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그 매수가는 22만 9천 원이고 그리고 목표가는 25만 9천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손절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손절가는 지금 제가 20만 9천 원으로 설정을 해놨고 왜 설정을 해놨냐면 아랫꼬리가 긴 그리고 아랫꼬리가 중첩이 많이 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제가 그 손절가에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만 9천 원 꼭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매수와 안정적인 매도 할 수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 예시로 MACD 지표 분석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고요. 잠깐 리플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코인 대통령님께서 아까 리플을 오늘의 특징주로 짚어주셨잖아요. 좀 더 차트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그러죠. 네. 좀 이제 뭐 차트를 좀 보는 게 나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 리플도 꼭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지금 급하게 좀 요청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리플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건 이제 뭐 브래드 갤링하우스나 이제 리플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을 좀 말씀드렸다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라인이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 선 하나 딱 그었는데 자, 이 선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자, 지지와 저항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해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이쪽이었죠. 이제 작년 4월 달에 돌파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지지 라인대를 썼습니다. 그다음부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지를 한번 하죠. 이쪽에서. 그다음 또 지지를 해요. 그다음에 이탈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졌다가 원형바닥 그려주고 다시 돌파한 다음에 지지. 가서 또 지지를 못하고 이탈한 다음에 저항.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지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지지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탈되고 저항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지지 라인대가 이탈되고 난 다음에 저항으로 바뀌었느냐? 저항으로 바뀌진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 라인대를 한 번에 돌파 못한 적은 없어요. 여기서도 한 번에 돌파했었고요. 지지 한 번 했고 다시 지지했고 그다음에 한 번에 돌파하고요. 다시 지지했고 다시 와서 내려왔고 이탈됐지만 다시 한 번에 여기서 뭐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기보다는 돌파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돌파한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1,50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다시 한번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 라인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돌파하는지
아니면 이탈되는지 이것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 리플에 대한 분석까지 해봤고요. 아까 코인 한수님께서 골든 크로스인지 데드 크로스인지 좀 분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좀 꿀팁을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 1시 반부터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되니까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코인 한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는 눈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